굿모닝, 베트남.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려면 조립 생산량을 늘리면서 부품 현지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경제무역 및 산업부는 최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키요다 고세이, 이시카와 아이언 웍스 CO를 포함한 57개 기업이 중국 공장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데 5억 3,6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외 다른 30개 기업도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 태국, 미얀마, 필리핀으로 이전 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듯 글로벌 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인구가 많아 내수 수요가 풍부하고 인건비는 낮은 국가가 자동차 공급망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시장 전문 조사기관 피치 솔루션즈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리스크 보상지수 측정 결과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자동차 제조 시 매력적인 국가 10위에 올랐다. 태국은 4위, 말레이시아는 5위, 인도네시아는 8위, 필리핀은 9위였다. 베트남은 이들 국가보다 순위가 낮지만 여러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생산 비용이 낮아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다. 비치 솔루션즈는 자동차 소매 시장이 공급망 조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며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를 자동차 소매 시장이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선정했다. 비치 솔루션즈는 향후 5년간 베트남 시장의 연간 성장률이 6.1%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베트남 자동차 제조협회는 베트남 기업이 시장의 용량을 늘리면서 생산 비용을 줄이면 자동차 판매 가격도 지금보다 인하할 수 있다며 태국에서 한동안 픽업 트럭에 중점을 두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일부 자동차 모델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집중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베트남과 유럽 간 자유무역 협정이 8월에 발효되면 인도의 글로벌 기업 공장 유치와 대EU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베트남은 인도와 수출 품목이 겹치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EU 기업 공장 이전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베트남 현지 매체 카페비즈 등에 따르면 인도의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보도를 인용해 EVFTA 발효는 인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 70% 이상의 관세 인하 혜택 덕분에 베트남의 대EU 수출 제품 가격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도는 의류, 신발, 플라스틱 제품, 고무, 가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EU 수출에서 베트남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EU는 인도의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대EU 수출량은 연간 총 수출량의 17%를 차지한다. EU 내 섬유 및 의류, 잡화 제품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인도 내에서는 EVFTA 발효로 인한 위기감이 높다. 인도 최대 의류 수출업체 중 하나인 매트릭스 클로딩의 CEO 고탐 메어는 EU 수출 시 관세 차이 때문에 EU는 물론 세계 다른 국가 수출 시에도 상품 가격을 낮춰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제이 사하이 인도 수출기구 연맹 회장은 인도가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베트남과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생산기지 유치에서도 베트남과 경쟁 관계에 있다. 인도와 베트남을 놓고 공장 이전 후보지를 고민하는 EU 기업들이 EVFTA 발효 시 감세 미면세 혜택 때문에 베트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일본 노무라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국을 떠난 56개 기업 중 26개가 베트남에 정착했다. 한편 인도는 EU와 FTA 체결을 놓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16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현재는 중단한 상태다. 뉴델리의 자동차 부품과 와인의 관세 감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딜러들은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 지속적인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도 등록비를 50% 감면한 데 이어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한 특별 소비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당초 베트남 정부는 자국 내 생산 자동차 등록비를 50% 낮추면 국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입 완성차들이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서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됐다.
일단 자동차 등록비를 50% 감면하면 국내에서 조립 생산하는 자동차가 동일한 등급의 수입 완성차보다 유리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포츠나 디젤 엔진 2.8V 버전과 포드 X의 버레스트 브리지 머신 버전 가격을 비교하면 포츠나는 13억 5,400만 동, 에버레스트는 13억 9,900만 동으로 비슷하다. 등록비 50% 감면을 반영하면 국내에서 조립한 포츠나 구입 시 등록비를 6,700만 동에서 8,100만 동 할인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차인 에버리스트는 판매가의 10에서 12%에 해당하는 1억 4천만 동에서 1억 6,800만 동을 등록비로 지불해야 한다. 최종 가격은 포츠나의 약 14억 3천만 동인 반면 에버리스트는 약 15억 6천만 동이다. 크로스오버 등급에서 국내에서 조립 생산한 마쓰다 CX-5의 프리미엄 버전과 수입차인 혼다 CR-V의 최고급 사양인 L 버전을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더 크다. 마즈다 CX-5의 프리미엄 버전 등록세는 판매가의 5에서 6%인 5,400에서 6,500만 동에 불과하지만 혼다 CR-V의 L 버전 등록세는 판매가의 10에서 12%인 1억 900만 동에서 1억 3천만 동에 이른다. 최종 가격은 마쓰다 CX-5가 약 11억 5천만 동, CR-V는 약 12억 2천만 동이다. 가격이 비슷하고 성능에서 큰 차이를 못 느끼게 되면 소비자들은 등록비 감면으로 판매가가 저렴한 모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빈그룹의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출범한 지 1년 하고도 6개월 남짓한 기간이다. 여전히 평가는 반반이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처음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이제 자동차나 스마트폰을 만드는 기술들은 어떤 특정 기업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중론이다. 그만큼 범용화됐다는 이야기다. 물론 가격에 경쟁력을 더하는 부품 현지화는 별도의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빈그룹이라는 베트남만의 특별한 브랜드를 플랫폼으로 삼아 글로벌 밸류체인으로부터 생산, 조립한 자동차와 스마트폰 제품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가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베트남에서 부품 하나 제대로 생산 못하는 현실에서도 분명히 빈그룹 브랜드를 내세운 자동차와 스마트폰은 성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유일의 완성차 생산업체인 빈페스트와 독보적인 스마트폰 생산업체인 빈스마트를 보유한 빈그룹의 행보는 현지의 자동차와 전기, 전자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 굿모닝, 베트남.